하죠. 먼저 풀어왔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봅시다. 동경이 제 3, 4분면에 있었으면 좋겠대. 결국에는 의미는 이거죠. 얘네들이 각이라는 놈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시초선 그리고 움직이는 애를 동경이라고 했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얘네들이 몇 바퀴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돌고서 얘가 3, 4분면에 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동경이 여기에 와 있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360도 n을 제외하고 여기에 어떤 특정값 알파를 잡았을 때 이 알파 값이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 작기만 하면 돼. 이 n값은 정수고 양수도 좋고 음수도 좋아.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420 같은 거 봐볼까? 420은 360이 기준이야. 얼마야? 360도에다가 그 다음 60도. 에이씨 너 아니네. 870은 360의 2배 720에다가 더하기 150. 야 너도 아니야. 1560은 짜증난다. 얼마니? 360에 5배까지는 아닐 것 같고 대략 4배 정도쯤 될 것 같아. 그지? 5배. 5배야? 네. 아닌가? 아니. 5배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지? 5배. 맞아? 5배 맞아? 네. 6, 30 맞아? 1800 아니야? 네. 교재가 달라. 아닌데. 1260인데? 4를 했을 때는 1440. 그러니까. 뺐어요. 그러니까 4배에서. 그치? 5배는 아니고 4배가 됐을 거고 플러스 얘가 얼마야? 1440이 나오면서 1560까지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120. 얘도 아니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은 우선 마이너스 720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마이너스 30도인 거지. 따라서 이거는 굳이 양수로 만들 필요 없이 마이너스 30도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와 있을 거라고.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너도 아니야. 그지? 그럼 확실하게 계산했다면 얘가 정답이 됐겠지. 그쵸? 괜찮을까요? 얘도 뭐 마이너스에 마찬가지 360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걸 좀 힌트를 잡자고. 4가 되면 1440도니까 거기에 1610을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에 170도? 이렇게 됐으면 170도면 여길 기준에서 170도니까 요만큼 까고 10도만큼을 남겨놓은 놈이 됐겠죠. 그쵸? 그래서 3, 4분면에 있는 놈은 바로 5번이 됐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동경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퀴수 플러스 요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알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다. 괜찮을까요? 연결되는 문제죠. 569번. 제 동경은 2, 4분면에 있어요. 이런 얘기라고. 제 동경은 2, 4분면에 있을 때 3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니까 지금 요 정도쯤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세타라는 놈을 90보다는 큰 거고 180보다는 작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왜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3분의 세타를 찾아주시는 거죠. 양쪽이 똑같이 3으로 나누어 주시면 3분의 세타는 얼마야? 120도 플러스 60도 또 n에 60도 그 다음에 얘는 12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30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시는 거죠. n이 만약에 1이면 얼마야? 150부터 시작해서 180이니까 몇 사분면? 2 사분면? 그쵸? n이 2라면 2 집어넣으면 270부터 시작해서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00도? 몇 사분면? 4 사분면. 제일 편한 건 안 했네. n이 0이면
30에서부터 120까지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n이 3이라면 360도를 도니까 마찬가지 30도에서부터 60도까지니까 마찬가지 1사분면. 1, 2가 계속 반복되면서 돌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얘가 가능한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이고 불가능한 사분면은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잡아달라는 문제예요. 유형인 거죠. 괜찮을까요? 나머지 활용되는 문제들도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틀려보시고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옳은 것을 물어본 건데 지금 다 호도법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호도법으로 바꿔달라. 파이라는 놈은 몇 도야? 60분법으로 바꾸면 180도야. 따라서 파이 자리에 180만 집어넣는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 자리에 180을 집어넣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야. 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180으로 반대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잠깐 보면 1라디안의 정의가 뭐죠? 호도법의 1라디안에 대한 정의. 파인. 응? 일 라디안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뭐 R자리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반지름 R자리 이런 원이 있으면 여기에서 반지름과 같은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얘가 지금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럼 호의 길이도 R이 되는 요만큼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잠깐 봐봐. 이걸 잠깐만 지워볼게. 얘가 1라디안이야. 지금 본 것처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그때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해서 잠깐 보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봤었을 때 반지름인 R이 있어. 반지름인 R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 얘가 R이야. 요만큼의 길이도 R. 그렇다면 똑같이 R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요 길이도 R이 되도록 정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죠. 맞아. 정삼각형 얘가 60도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봐봐. 이 길이는 R보다 길까 짧을까? 빨간색 길이는 R보다 길까 짧을까? 길어. 조금이라도 더 길어. 얘 곡선이니까.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직선거리보다 곡선거리는 더 멀지. 조금이라도 길어. 그렇다면 이것의 R의 크기를 결정하려면 어디쯤 돼야 되냐면 한 여기쯤 조금 더 짧아야 될 거라고. 그건 확실한 거야. 이해되니? 그래야지 요만큼의 길이가 R이 될 수 있었겠지. 따라서 약간의 차이긴 해. 그죠? 약간의 차이기는 해. 그래서 이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고. 따라서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크기는 대략 57도쯤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따라서 2분의 1이라는 크기랑 뭐 3분의 파이라는 놈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2분의 1은 몇 도쯤 되는 거야? 60분법을 바꾸면 얘는 60도가 되는 거고 얘는 한 대략 26, 7도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지. 57도의 반이니까. 아니구나. 얼마냐? 57도에 대한 반이니까. 한 28, 9도? 거의 30도에 가까운. 그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라디안이 대략 57도쯤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호도법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었겠죠.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한번 좀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거예요. 삼각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삼각 비에 가까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게 됐을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나타내달래. 그러면 세타가 지금 여기서부터 파이까지라고 주어져 있기는 한데 지금 이런 얘기가 됐겠죠.
여기에 다음처럼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동경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뭐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가 바로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럼 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사실은 알아. 그죠? 사실 안 돌았지, 세타는. 하지만 그냥 바퀴수가 있고 플러스 세타라는 가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그 다음에 6세타를 나타내는 크기도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6세타를 나타내는 이 놈도 뭔가 바퀴수가 있을 것이고 세타라는 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야. 세타가. 그죠? 맞니? 그렇다면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 뭐 이 세타라는 각이 지금 얘랑 겹쳐지니까 얘를 알파라고 잡아준다면 여긴 알파가 잡아지고 얘네들을 소거시킬 거라고. 모르는 각이니까. 따라서 빼주면 5세타가 남을 거고 5세타는 2n파이에서 2n파이를 뺀 것이 됐을 테니까 어차피 바퀴수만 남아있다는 거죠. 맞니? 따라서 그것을 2파이 곱하기 어떤 특정값, 정수, 뭐 k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 따라서 세타 값은 5분의 2파이 곱하기 k가 됐을 것이고, k는 바퀴수니까 k가 0일 때 세타는 5분의 2파이, k가 1일 때 k가 1일 때 5분의 2파이, k 값이 2일 때 5분의 4파이, k가 3일 때 5분의 6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내려가는 거죠. 단 0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그 구간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니?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성질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내용을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만약에 지금처럼 알파라는 각이 있고, 그냥 뭐 예를 들까요? 뭐 똑같이 6세타랑 세타라고 합시다. 6세타와 세타에 대해서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해. 방금 풀었던 거죠? 동경이 일치하면 어떻게 썼지? 넌데. 그렇다면 얘는 2n파이가 더하기 뭐 알파가 세타라면 2n파이 플러스 알파가 또 6세타가 되는 거니까 빼면 바퀴수만 남는 거였었죠. 그쵸? 따라서 이 동경이 일치할 때는 지금 이해해야 돼. 이거 외울 수가 없어. 너무나 종류가 많아. 뺀값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값이 360도 곱하기 n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y축 대칭도 볼까요? y축 대칭. 동경이 y축 대칭을 하고 있대. 마찬가지 구석에다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y축 대칭 있다고? 하나의 동경이 여기 이렇게 뒤어져 있는데 6세타의 동경은 이렇게 있어? 그럼 세타에 대한 실제 동경을 알파라고 잡는다면 6세타의 실제 동경은 요만큼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이 서로 y축 대칭이 서로 어떻게 됐을까? 얘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6세타는 바퀴수 더하기 베타, 세타는 바퀴수 더하기 알파. 그렇다면 y축 대칭? 얘가 y축이니까 y축 대칭? 잠깐, 네가 알파면 너도 알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라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5세타는 6세타 더하기, 이번 세타를 해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라는 성질을 한 거니까. 따라서 6세타 더하기 세타는 2n파이 더하기 2n파이는 어차피 바퀴수인 거고, 그쵸? 뭐 3바퀴 돌았고 2바퀴 돌았으면 5바퀴 돈 것 뿐이잖아.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180도 이 되니? 따라서 y축 대칭이다 라는 얘기는 더하는 거죠. 더했을 때 바퀴수에다가 더하기 180도다. 또는 얘가 2n파이라면 더하기 파이가 됐을 테니까 홀수 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고. 그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옆에 수직수 하나 달랑 그려놓고 그게 10다인 거죠. 그거 갖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x축 대칭이라면 마찬가지 한번 해봅시다. x축 대칭이라고. 그렇다면 세타에 대한 동경이 요만큼 있다면 또 다른 놈은 x축 대칭이가 요만큼 있었다는 거죠. 얘가 알파면 요만큼이 베타인 거야. 이번에 뭐가 됐을까요? 세타가
360도 n 또는 2n 파이 더하기 알파라면 베타는 마찬가지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네가 알파면 너도 알파인 거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바퀴수만 남았겠네. 따라서 얘도 더하는 거죠. 더하면 360도 곱하기 n만 됩니다. 뭐 2n 파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에 대한 대칭에 대해서도 가끔가다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야? y는 x가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세타에 대한 동경이 요만큼 있고 여기 알파예요. 그렇다면 얘도 또 다른 동경도 한 여기쯤 이렇게 있을 텐데 이번에 여기가 알파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이 6세타의 실제 동경은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다?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도 똑같아. 뭐 따로 이제 증명 안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6세타와 세타를 마찬가지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360도 바퀴수에다가 그리고 90도가 더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괜찮을까요? 다시 다섯 번째 한 마지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통 내신에 나오는 것 정도는 한 요 정도에서 반대 방향 일직선 이런 거죠. 반대 방향 일직선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또 다른 하나의 동경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쵸? 얘 동경이 요만큼이었으면, 뭐 세타에 대한 동경이 요만큼이었다면 6세타의 동경은 요만큼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네가 베타야? 그럼 베타에서 이번엔 알파를 빼면 뭐만 남아? 여기서부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반대 방향 일직선이라는 얘기는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바퀴수는 당연히 있는 거고 거기에 뭐가 존재한다? 180도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림 한 번씩 그려가시면서 이 부분을 필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6세타랑 세타만 한 것 뿐이에요. 문제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세타 값이 나오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공식을 좀 적어주세요.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넘어가 보시면 이번에 또 아까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Y축에 대한 대칭이야. 머릿속으로 딱 요렇게 선 하나 정도만 딱 그어주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쵸? 더하면 180도가 생기네. 그쵸? 이건 요 정도까지만 좀 이따가 풀 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는 공식을 그냥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쵸? 암기해 보도록 합시다. 호의 길이 L은? L은 R? 그 중심. R 세타. R 세타. 그쵸? R 세타. 네.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L도 있었고 또? 2분의 1 R 제곱. 네.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뭐 제가 따로 증명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거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저랑 따로 안 할게요. 500 아니야. 제가 지금 이거 설명드리면 안 돼. 읽어. 다 해결을 한번 해봐봐. 그 다음에 틀린 다음에 와서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588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겹치는 부분이에요. 봅시다.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짜리인 부채꼴이 원뿔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얘 건널비를 물어봤으니까 얘 건널비는 전개도의 넓이랑 똑같아요. 그죠? 건널비는 9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전개도의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를 전개도를 펼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다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근데 지금 반지름이 3인 거고 모선의 길이가 9래. 그럼 얘가 9가 된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럼 너의 건널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럼 너는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얘의 넓이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지? 그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떠오르는 거죠. 2분의 1 r l 2분의 1 r 제곱 세타.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타 값을 구하든 아니면 모선의 길이를 구하든. 보통 여기서에 대한 반지름은 지금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3이 아니라 9짜리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은 9라는 건 알았어. 여기도 뭐 36이 쓰일 거고. 그렇다면 L을 구해볼까? 그쵸. 여기선 L을 구하는 게 좀 더 쉽죠.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 도형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중요하다고 배웠던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원뿔에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거. 원뿔의 전개도에서. 아, 스마일. 좀 더 구체화하면 호의 길이가 그죠. 밑면의 둘레랑 똑같다. 아, 그렇네. 반지름은 9인 거고 이 호의 길이가 L이었는데 너는 밑면의 반지름과 똑같은 거죠. 얼마? 2파이 R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얘에 대한 넓이는 2분의 1 RL이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L은 6파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이것과 이것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이 호가 6파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지금 L이 6파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이건 별개로 L이 6파이잖아. 그치? L이 6파인데 얘를 세타라고 잡는다면 L은 R세타가 됐을 테니까 9세타가 됐을 거거든? 그럼 세타 값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가 됐겠지, 세타 값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줘도 괜찮겠다. 괜찮아? 그런데 중학교 때는 워낙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곧잘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제가 여기를 그냥 원래 모선의 길이가 L이죠. 그죠? 여기가 R이었던 거고 그냥 일반화 시키면 이 각을 우린 중학교 1학년 때 거니까 60분법으로 생각해서 얘를 X도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 빨간색 호의 길이는 2파이 L 곱하기 360분의 X도죠. 그 다음에 밑면의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파이를 지우고 나면 그리고 양변을 L로 똑같이 나누고 나면 360분의 X도는 L분의 R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해서 풀었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도 시험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좀 암기해라 라고는 편이었었기도 하고 따라서 지금도 99 지금 여기가 3인 걸 알 수 있죠.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죠. 360분의 x가 3분의 1이 되려면 x값은 120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만한 공식인데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원의 성질들이 있는데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591도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뭐 워낙에 시험에 많이 나오고 해서 나왔는데 틀렸어. 그럼 그 순간 우리는 시험 망치는 겁니다. 봅시다. 둘레 길이가 10짜리 부채꼴이에요.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여기 L, R, R 이라고 본다면 2R 플러스 L이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죠. 이거일 때 결국엔 뭘 구하라는 거야? 2분의 1 R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죠. 이해될까요? 2분의 1 R의 최대값을 풀어라 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그냥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야 L이 뭐냐? 얘가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최대값 구하기가 좀 버겁잖아. 그래서 이쪽을 넘겨봤더니 L 자리가 10-2R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약분되고 나면 R에 O-R이 됐을 것이고, 그치? 얘가 넓이가 S라고. 그럼 S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얘가 R축, 여기가 S축. 그렇다면 2차 함수죠. R에 대한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이 0하고 5가 있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0과 5를 지나고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고,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은 얼마다? 여길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얘가 0과 5였으니까 그 기본값은 2분의 5. 다시 말하면 R값이 2분의 5일 때 얘는 넓이를 최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단 서술형에서는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범위를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가로치고 단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R도 당연히 양수였겠지만 L도 당연히 양수죠. L이 아까 뭐였었냐면 10-2R이었었잖아. 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R은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존재하게는 됩니다. 근데 R값이 0이 될 수도, R값이 5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차피 범위의 양끝에서는 최대값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술형에서는 2차 함수의 범위, 그 변수의 범위를 적지 않으면, 정의역을 적지 않으면 감점될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우리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2R 플러스 L이 10일 때 R 곱하기 L의 최대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 최대값. 그쵸? 물론 2RL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죠. 그건 다음에 곱하기 4분의 1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2분의 RL이 최대값을 가지려면 2RL이 최대값을 가져야 된다. 그때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는 거야? 산술기하. 그죠?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은 얘는 2 루트에 2R 곱하기 L인 거고,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얘인 거죠, 얘. 등호를 사용한다는 얘기고, 등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얘와 얘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됐을 테니까 너도 5, 너도 5가 됐을 때가 최대를 갖겠죠. 따라서 그때의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R값은 2분의 5, 그 다음 L값은 5를 그냥 그대로만 대입해 주셔도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들어가기 앞서서 방금까지 했었던 내용만 잠깐만 좀 정리하고 계세요. 이제 삼각함수 부분을 잠깐 볼 건데, 594번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 잠깐 공간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우선 삼각함수는 이러한 내용이죠. 각이 점점 움직여. 각이 움직이는데 이 길이를 변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각이 움직여. 얘가 시초선 동경일 때, 각이 움직여질 때 만나는 점의 좌표, 그 x 좌표와 y 좌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자. 이 각을 알파라는 각이라고 봤었을 때,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라는 각이라고 봤었을 때, 얘네들이 각이 움직일 때마다 x좌표, y좌표가 각각이 변하고 있어. 그렇다면 여기도 세타랑 x랑 y 사이에 관계가 있겠구나. 그것을 함수로 갖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 직각삼각형 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 R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원에서 이런 단위 원에서의 이 x 값은 바로 이 길이가 됐을 테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맞니? y 값은 여기가 y 값이 됐을 테니까 반지름은 1이었을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죠? 참고상에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x 좌표분의 그렇다면 y 좌표가 되는 거죠. 이걸 x분의 y, x 좌표 정확하게 보자면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반지름이 R자리가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반지름이 R자리가 됐어. 그리고 각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요 놈을 자연스럽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잡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반지름 1자리지만. 그럼 동경이 계속 움직여서 0에서부터 90도까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 내에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특수각이 하지 않더라도, 사인과 코사인은 사인은 계속 커지는구나. 각이 커질 때마다. 탄젠트도 값이 커지는구나. 코사인은 줄어드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수각에 대해서 0에서부터 90까지 특수각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어요. 이제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분의 파이, 얘도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사인부터 불러볼까요? 사인은 뭐 볼까요? 0,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코사인은 1, 탄젠트는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그리고 구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한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0에서부터 90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수투에 들어가야지, 미적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우선 이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 되는 건 이런 거겠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동경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쵸?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얘가 동경이 조금 더 커졌어. 그런데 그냥 커진 걸 쓰지 말고요. 어차피 여기는 모든 세타들은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세타에 대해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요 점을 짐작해 보자. 알겠지? 그렇다면 이제 요 각이 알파가 된 거죠. 동경은. 그래서 요 각은 알파가 된 거야. 물론 요 각은 세타가 됐을 거야. 그치?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됐을까요? 마이너스 x, y가 됐겠죠. 맞니? 얘를 y축 대칭했으니까 y 값은 똑같을 거고 x의 보만 바뀌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x 좌표를 코사인 함수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x 자체가 코사인 알파인 거고 y 자체가 사인 알파인 거죠. 그런데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x야? 근데 x는 코사인 세타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고 사인 알파가 y야? 근데 사인 알파가 지금 사인 세타니까 여기서는 얘랑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경이 이렇게 주어졌었을 때 우리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아니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0에서부터 90까지밖에 모르는데 90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
그래서 대신 이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타라는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을 활용해도 괜찮다. 크기를 따질 때. 대신 부호는 코사인 알파는 음수, 사인 알파는 양수가 된다. 참고 삼아서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됐을까?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x분의 y, xy니까 얘도 음수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괜찮을까요? 다시 이번엔 원점 대칭 한번 해볼까? 원점 대칭. 여기 정도쯤에 와 있는 애가 됐을 거예요.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는 원점 대칭을 했으니까 x 좌표도 마이너스 y 좌표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동경은 얘가 이렇게 되는 얘가 동경이었을 거고, 그럼 얘를 베타라고 잡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x라는 값은 뭐가 된 거야 이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y는 사인 베타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코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x라고 마이너스 x가 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사인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따라서 코사인 베타나 사인 베타를 구할 거라면 마찬가지 요 각이 세타였다면 얘를 지금 원점 대칭했으니까 얘가 또 세타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다시 똑같이 계산해 주시는 거죠.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를 구해 주시고 부호만 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참고 삼아서 탄젠트 베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였을 테니까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y, 그래서 x분의 y라는 탄젠트 세타랑 같은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 4분면에서는 그래서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거고, 아까 2, 4분면에서는 그래서 사인 값만 양수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는 이번에는 x, y 1, 4분면에 있는 x, y를 이번엔 x축 대칭을 해서 여기 정도쯤에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좌표는 x, 이번엔 마이너스 y가 됐을 거고, 그렇다면 동경이 이렇게 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각의 동경의 크기는 요렇게 된 요 놈이 바로 감마가 됐겠죠. 그렇다면 요 x 좌표가 바로 코사인 감마가 된 거고, y 좌표가 사인 감마가 된 거죠. 그렇다면 코사인 감마는 x라고? 그러면 x는 코사인 세타니까 서로 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사인 감마는 동경이 4, 4분면에 있을 때의 사인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던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고, 참고 삼아서 탄젠트 값을 계산해 달라면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음수의 값을 마이너스 탄젠트, 감마죠. 탄젠트 감마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크기를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을 내려본 다음에 크기를 구한 다음에 4, 4분면에 동경이 있어. 그렇다면 코사인만 양수고 사인이나 탄젠트는 음수구나 해서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각을 계산할 때는 이런 단위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x축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을 그린 후에 그 다음 각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4분면에 따른 부호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겁니다. 6,-8이 있는 거죠. 6이 있고 마이너스 8. 여기를 짓고 있는 얘가 지금 동경이라는 겁니다. OP가 동경. 그렇죠? 이렇게 됐었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실제 각의 크기인 세타는 얘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요 알파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거라고. 알겠지? 그렇다면 얘가 요만큼의 길이가 6, 요만큼은 8, 여기는 10이 됐을 테니까 요 직각삼각형을 볼 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냐?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랑 가계 크기가 똑같을 텐데 대신 부호는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래서 사인 알파 계산하시면 10분의 8, 5분의 4인데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 알파랑 똑같겠죠. 그치?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10분의 6, 5분의 3과 똑같을 거고. 탄젠트 세타는 뭐야? 얘는 탄젠트 알파랑 가계 크기가 똑같은데 부호는 마이너스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8. 다시 말하면 3분의 4라는 크기를 갖고 있었겠다. 단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워낙에 기본이 되는 문제라서 좀 귀찮더라도 4분면을 그려서 실제로 계산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예. 한번 594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봤듯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경 1사분면에 있으면 모두 다 양수인 거고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인 거고 3사분면에선 탄젠트만 양수인 거고 4사분면에선 코사인만 양수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양수란 얘기는 뿔뿔이거나 마마라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 세타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니까 코사인이 플러스라면 탄젠트는 마이너스던가 또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던가. 그렇다면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각각을 결정해 보면 1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또 모두 다 뿔뿔뿔이라는 거고 얘는 뿔마마라는 거고 얘는 마마뿔이라는 거고 얘는 마뿔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플러스는 3개 있던가 아니면 하나 있던가. 따라서 플러스가 2개인 상황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으실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앞에 부분, 여기 뒤쪽 부분도 있죠. 여기에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세타가 3, 4분면일 때에 관련된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러한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을 주겠어요? 이 표현을 주어서 3, 4분면이라는 표현을 대신할 거라는 거죠. 얘네가 빠지고 요 자리에 요게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세타가 3, 4분면 찾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마 삼각함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물론 이 문제는 난이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좀 더 빠른 연산과 빠른 계산이 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간단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잠깐만 좀 보도록 하죠. 아까 봤었던 원을 하나만 잠깐 빨리 한번 그려보죠.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가정해 봅시다. 여기 어떤 세타 값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반지름은 1짜리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요 놈을 세타, 요 놈을 1이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해발 그었었죠. 아까 전에 x 좌표는 코사인이라고 그랬었어요.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사인 세타라고 했었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당연히 코사인 제곱 세타는 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구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구나.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삼각형에서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뭐야? 라고 한다면 아까 봤지만 x 좌표분의 y 좌표이기 때문에 x 좌표 역할을 하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y 좌표인 사인 세타를 계산해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우리한테 좀 많이 친숙한 편이기 때문에 탄젠트라는 놈이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우리가 식을 정리했을 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반드시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봅시다. 속 터지네. 어떻게 변형할지를 모르겠다면, 그렇다면 얘는 잠깐 미안해요. 이거 하기 전에 혹시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있어서 마찬가지 이건 미적분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이걸 코사인 제곱으로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똑같이 나눠주시면 1이 되죠. 1 플러스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죠. 코사인으로 나눴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코사인분의 사인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온다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참고 삼아서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참고 삼아서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제곱 세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적어드렸던 그 파란색 공식 쓰시는 건 아니고, 뭔가 식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뭐 얘를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전개하자니 항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은 우선 탄젠트 너 좀 그렇다. 코사인 세타로 한번 바꿔보고 시작합시다. 얘는 역수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니까 조금 숨통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이 있어. 게다가 코사인도 또 예쁘게 통분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얘를 코사인으로 통분해 볼까요?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사인 세타로 통분이 되겠다. 그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 곱하라고 곱해보자.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분의, 또 얘랑 얘를 곱하는데 또 다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사인 코사인이 동일하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뺀 합차공식을 쓸 수 있었겠다. 그러면 분자만 잠깐 정리해보자. 분자만 정리해보면 얘 뭐니? 이거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로 나오겠죠. 거기에 빼기 1까지 있잖아. 그런데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얼마라고?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소거돼서 사라지겠다. 따라서 결국에 남는 놈은 얘만 남겠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남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정답은 2만 남을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괜찮죠? 네. 나머지 문제들도 어떻게 식을 정리해야지 예쁠 것이냐. 사실 지금은 이게 3개밖에 없지만 가장 짜증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한 4, 5개, 한 5, 6개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든가 잘못된 것은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시간 많이 허비하게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유형 12번도 잠깐 보죠. 제 3, 4분면에 각일 때 코사인 세타가 다음처럼 되었을 때 이렇게 삼각비가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일 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탄젠트 세타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갖고 또 다른 문제 유형으로 응용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역수치해서 더해라. 뭐 이런 문제가 간단하게 나온 것 뿐입니다. 따라서 얘를 요걸 하나가 주어지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생각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3, 4분면 각이고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고, 그죠? 실제 세타 값은 이거지만 우리는 이 크기인 17분의 8을 어떻게 삼을 거라고? 여기가 17이고 이 길이가 8이라는 것으로 활용할 거라고요. 이 값을 마치 세타 또는 알파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15.
그죠? 8, 15, 17이니까 15가 됐을 것이고, 따라서 사인 세타의 크기만 따진다면 8분의 17분의 15가 됐을 거고, 그죠? 그리고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였을 거고, 탄젠트 세타만 따진다면 8분의 15가 됐을 거고, 부호는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그쵸? 괜찮을까요? 혹시라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에요. 여기가 뭐 R, 여기를 뭐 A, B라고 주어지면 사인 세타는 R분의 B, 그죠? 빗변분의 내거, 대변이라 불리는 내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 밑변이라 부르는 남의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남의 거를 밑으로 깔고 위에 걸 내가 올리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중학교 때 수준이지만. 그래서 어느 거든지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이거 뭘 구하라는 거야? 탄젠트 값 찾아달라는 거야. 그지? 탄젠트 값을 구하든, 아니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하든, 어느 하나의 삼각비의 값을 찾아야지 나머지 코사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일 때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크기를 구해라. 어떻게 하지? 전기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결국에는 요만큼의 크기는 어차피 1이 됐기 때문에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에다가 제곱해달라는 거지? 그럼 그때 뭐가 떠올라?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다? 제곱했으니까 2분의 1. 그럼 요망의 크기는 어차피 또 1이었을 테니까 식 정리하고 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계산해 주시면 얼마다? 4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식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도로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돼요. 우선 마지막 문제 유형이에요. 뭐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싶을 정도로 지금 비슷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두 근이래요. 결국엔 2차 방정식이니까 근과 계수관계를 활용해 달라는 뜻인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두 근의 합,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2 코사인 세타인가요? 두 근의 합. B,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세타는 2, 4분면 아니면 3, 4분면 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를 곱해볼까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값이 2분의 a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을 쓰셔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봤었을 때 2, 4분면이나 또는 3, 4분면에서 나머지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다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좌표 평면을 활용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사인 제곱 세타만을 직접 물어본다면 이런 방법이 있겠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에 얘 계산한 거 16분의 1 이해될까요? 그래서 16분의 15라고 계산해 주셔도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세타에 대한 동경의 얘가 x축까지 이루고 있는 가게 크기를 제가 알파라고 잡는다면 결국에는 이 세타라는 놈은 x축과 얘가 4분의 1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크기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루트 15라는 크기를 갖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얼마냐? 크기는 4분의 루트 15라는 거죠.
그럼 이 동경이 있는 4분면에 따라서 이 세타가 2, 4분면에 있었다면 플러스 4분의 루트 15였겠지만 3, 4분면에 있을 때도 코사인이 음수됐을 테니까 마이너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활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크기만 우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를 볼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삼각비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도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방법으로. 네, 우선은 여기 정도까지 문제를 푸셔서 예. 한번 지금부터는 대표용 한번 쭉 풀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